안녕하십니까. 5월 5일부터 5월 7일 연휴입니다. 어, 고고TV가 무슨 근거를 갖고 윤석열의 대미 외교가 실패했고, 한일 구류외교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고TV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여러분과 같이 그냥 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인 감각은 주변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 직관 방송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고고TV가 개설하는 이유는 문재인을 쫓아내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대권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총선을 과반 이상 앞선 구도로 간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방송인데요. 지금 그 윤석열의 무식하고 거칠고 철학, 세계관이 없는 행동 때문에 보수가 또 한 번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신냉전이다 하고 세계 외교 지형이 또는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오만 언론에서 방송에서 다 떠들고 있고 외교 전문가,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고고TV가 군사 전문가도 될 수가 없고 외교 전문가도 될 수가 없으나 요번에 윤석열의 극단적인 미국의 우산 쪽으로, 그죠? 미국 쪽으로 예속하는, 나쁘게 말하면 예속이고 좋게 말하면 동맹에 강한데,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서 일본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난다긴다 하는 국제 정치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고고TV는 경제적인 문제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다. 일반 국민들이 지성적인 의견은 윤석열의 한미일 외교가 실패했다고, 약 60%가 실패했다 그러죠. 근데 그걸 이렇게 뜯어보면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일본한테 구류개혁을 하고 미국의 저자서결을 하고 우리의 국익을 하나도 못 가져오면서 미래 가치 동맹 또는 군사 안보 동맹 또는 미래 신기술 동맹만 외치고 있으니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포인트를 두고 경제적인 문제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꾸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침공을 안 하리라고 봐요. 못하리라고 봐요. 저는. 제가 외교 전문가, 군사 전문가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일어나도 한참 후에 한 5년 내지 10여 년 후에 일어난다 그러는데 시진핑이 그 종신 주석제로 들어갔죠. 근데 시진핑은 지금 3기 들어가니까 3기 안에 끝내겠다 하는 게 언론의 기사고 식자들의 얼치기 평론이죠. 대만을 윤석열이 침공하는 순간 이거는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전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함부로 못한다. 그 현상 유지를 유지하면서 갈 것 같다 하는 게 저 무식한 고고TV의 생각인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자꾸 나오죠.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세계를 초토화시켰죠. 뭘 초토화시켰죠? 식량을 초토화시키고 원유 가스를 초토화시켰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서구 유럽과 북구 유럽들이 러시아가 다시 마각을 드러내면서 쉽게 말해서 푸틴은 실제 회복이에요. 그 옛날은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재선 3선을 위해서 차르의 면모를 보여주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래서 서방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가 또 군비 경쟁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포위당한 형국에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그걸 그대로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입을 시키냔 말이죠. 그쪽에 러시아의 저쪽에 남아, 발테라든가 흑해라든가 그쪽으로 남아 정책하고 이쪽 대한민국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뭘 하나 갖고 나오냐?
지식인들이나 외교 군사 정보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남아 정책 태평양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 논리 아니에요? 응? 그러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냥 슬금슬금 몇십 조씩 지원하면서 즐기고 있다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그거 바이든이 그냥 푸틴하고 담판해가지고 야, 너 요만큼만 갖고 가. 그 다음 기존에 너희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쪽 그 옛날에 러시아 쪽에 외국도 그거 갖고 와. 그걸 이쪽은 건드리지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즐기고 있다는 거고 그걸 갖다가 러시아 중국의 동맹으로 묶고 러시아 중국의 남하로 묶으면서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을 갖다가 면모를 갖다가 과시하려니 이거 미국을 동맹으로 서구를 중심으로 막는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낄 필요도 없고 그 무기 같은 거 주는 거는 지금 주고 있다고 난 봐요. 벌써. 그러면은 지금 대만 문제가 왜 한국이 끼어드나 이거예요. 제 말은 맞아요. 윤석열이가 말한 중국의 무력, 힘에 의한 질서 변경 그거는 용납할 수 있다. 그거 근본적인 가치예요. 그 말 하니까 중국이 아주 난리가 났죠. 너가 미국에 바짝 붙어서 감히 우리 중화 제국주의에 대적을 해? 맛 좀 봐라. 이렇게 되는 거 엄포를 놓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한국한테 엄포 놓는 건 뭐예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엄포 놓는 거 아니죠. 그죠? 군사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국 너희가 우리 중국의 경제를 25% 내지 30%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거 맛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제 문제만 보자 이거죠. 이거 뭐 국제 질서를 누가 알아? 몰라 나는. 상식적으로 경제 문제는 제가 좀 아니까 보자 이거죠. 자, 중국이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신냉전, 정치적인 이념에 의한 신냉전이죠. 그건 거짓말이고 경제 패권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죠. 미국은 중국의 경제 패권, 부흥을 완벽하게 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중국이 성장하고 일본은 저성장 상태니까 그죠? 일본에 점점 축소되는 것 같으니까 미국에 붙어가지고 경제 부흥을 외치겠다는 거고 중국은 미국이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는 한다. 내수시장 15억 인구도 있고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역이 있다는 거죠. 무역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무역과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거칠게 들어오고 미국은 방어하려고 그러고 지네 나라로 다 빼돌리려고 그랬다는 게 무역과 무역과 자원이 있다는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한테 무역을 의존하는 것은 15% 정도. 아니 반도체, 미래기술, AI, 로봇 또는 생성 AI 이것만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일상적인 생활 방식에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미국에서 소비재를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소비재를 갖다 주면 모를까? 그 무역의 문제고 둘째는 자원의 문제인데 힘들다. 고고TV에 이런 고급 방송은 자율구동 좀 내고 봐라 좀. 보세요. 자원의 문제인데 자원이 뭐가 끼어 있느냐? 핵심적인 게 뭐죠? 지금 세계에 갔다가 시장을 재편하는 게 미국의 칼질을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가면서 경제 패권을 이루겠다는 게 첫째 반도체죠. 둘째 전기차죠. 그죠? 셋째는 자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 붙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에 완전히 경도된 나라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한 번도 세계의 식민지를 안 받아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로 1945년 폐망하고 3년인가 5년을 메가더 장군의 식민 통치를 받은 애들이에요. 메가더가 천황을 눌러버리고 미국 방식으로 싹 뜯어 고쳤다고. 그게 사실상 식민지예요. 그래 일본은 그 억압되고 미국이 너무나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말을 따라요, 얘네들은. 미국에 반대하는 게 없어요. 미국의 페루 제독이 일본을 개항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일본은 항상 서구 지향이 정이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떠나가지고, 일본은 서구 지향적이었고,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에 대적하려다가, 한번 망가지죠. 그래서 3 내지 5년 메가대 식민 통치를 받고, 그 후에 또 한 번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일본의 경제가 화려하게 부활이 되죠. 그전에도 미국이 지원을 많이 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일본을 식민지하면서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고, 일본의 그 잔기술, 섬세한 기술이 소니, 전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 침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미국이, 프라자 합의로 우일 성취하던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 다 꺾어버리죠. 그 과정에서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 아실 테고. 그러면은, 지금 세계 경제 재편인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신냉전이니까, 한국 너희가 미국한테 붙으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미국은 관심 없을 거야.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세계 경제를 패권을 주도하겠다. 지금은 이념 싸움이 아니라 경제 싸움이다. 그래서 모든 원천 기술과 모든 생산 자원을 미국으로 들이겠다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죠. 그죠? 거기서 자원이 3개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죠. 지금 우리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뭐예요? 생성 AI, 로봇,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를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도 깨닫고 반도체 부흥을 다시 외쳐야 되겠다. 그 반도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배터리. 배터리의 원료는 히토류죠, 히토류. 그죠? 히토류의 생산을 중국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80%를 85%.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히토류 같은 경우가 한국은 9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애들도 CRAM인가? 그 유럽 자원법을 지금 다 갖다 놓고, 벌써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 10여 년 전부터 해외 개발 자원법을 해가지고 히토류 자원 확보가 엄청 들어가고 있고, 중국은 히토류 말고도 세계 원유, 식량 자원 확보가 들어가고 있는데, 또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은 그 아메리카 동맹체죠. 아무리 남미가 사회주의 애들, 좌파 애들이 집권을 하고 망하고 그러지만은, 미국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게 북미 FTA죠. 그 다음에 남미 FTA, 남미를 다 그냥 예속시켜가지고 아메리카 경제가 그 큰 대륙을 갖고 있죠. 거기서 히토류도 있고 원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다 자원이 자족이 가능해요. 그죠? 일본도 그런 걸 갖다가 10여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명박 때 그걸 하려다가 문재인이 제 새끼가 박근혜가 꼴통짓하고 문재인이가 죽이는 바람에 그걸 지금 다 팔아먹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끊임없이 지금 자원개발 전 세계 장악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세계 경제 재편이라는 것이 미래 산업에서 무조건 핵심적인 게 반도체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두 번째 핵심인 게 자원 확보죠. 석유, 가스,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다 하는 거니까 히토류나 핵심 광물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중국, 일본, 미국은 세계 쟁탈전에 들어가서 다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박근혜가 망가뜨렸고 문재인이 엎어버렸고 윤석열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와 미국의 일국 패권주의 경제 패권주의가 들어가는데 한국은 어디에 붙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옛날에 안미, 경중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신기술을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려 그러니까 그쪽에 그쪽에 붙는 게 맞아요. 미국은 어차피 저놈들은 중화민족주의고 그리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한국을 그냥 짓밟고 속국 취급을 하니 우리도 자존심이 있죠. 그런데 너무 강하게 윤석열이가 반도체법을 미국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주고 갖고 원자력 같은 것도 그렇고 자원 같은 건 우리가 중국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미국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미국 쪽에는 중국 광물을 쓴 전기 자동차 하면 안 되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하면 안 되고, 그걸 갖다 주고 온 거야. 그 원자력 같은 경우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에 다 돈 주고 해라. 너희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거고, 그러면은, 보고TV가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이 경제 자존을 가려면은, 자립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도체도 히토류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중국의 맛을 보여준다 그러면 한국은 꼼짝 말아야 되는 거야. 미국이 히토류를 갖다가 또는 반도체 생산 원료를 한국에다가 지원할 수가 없고 일본도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괜히 대만을 건드려 가지고 중국에 불만을 받지 않을 걸 갖다가 왜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무역을 갖고 먹고 살잖아요. 무역을.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GNP 90%가 85%가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무역이 축소되고 무역이 성장이 안 하면 우리나라는 쪼그라들고 그죠? 근데 일본은 과거에 프라자 합의로 그런 걸 갖다가 타격을 받았으면 내수도 있고 또 외교력도 강하고 그죠? 그래도 견딜 만한 나라니까 지금까지 그 대신 우리 선진국이 됐으니까 한국은 이제 선진국 됐다는 게 개인 소비, 개인 소득뿐이 없어요. 국민들의 복지가 어디 있느냐? 미래 자원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렇다고 일본같이 말해 기축통화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런 자신감 하나로 윤석열이가 내지르는 거 보면 기가 차다는 거죠. 그럼 무역인데 무역으로 먹고 사니까 옆에 지도 보세요. 옆에 지도 보시면은 지금 대만 중국 분쟁이죠. 저는 침공 안 한다고 봐요. 침공했다면은 미국이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이건 물러나면은 미국은 다 먹히는 거야. 동남아가 다 먹히는 거야. 대만 침공과 동시에 미국은 그 전략이 뭐죠? 중국은 전략이 뭐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까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까지 다 먹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미국, 일본, 호주의 동맹이 들어가는 거예요. 핵잠수함 서로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무역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정치 이념적으로는 볼 필요 없고 무역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 남중국해 연안의 베타 경제 수역 파란 거고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령의 빨간 거고 영유권 분쟁 지역 나오는데 다오 이거는 뭐 잘 아실 거고 일본 경제 수역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야. 근데 두 개를 보세요. 그 남중국해 연안의 베타 경제 수역, 그 남중국해는 중국이 자기들 거라는 거죠. 중간에 있죠. 이건 우리나라 우리 공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미국은 그거 아니야 임마 너희들은 그걸 왜 너희 거야? 그건 공해야 이런 거고 일본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그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령해가 저기 보면은 저 쭉 돌아가지고 왼쪽부터 보시면은 베트남 연안으로 해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연안으로 해서 필리핀 연안으로 해서 그 일본의 연안까지 가죠. 그죠? 센카쿠 열도까지 가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저거는 중국 애들은 이건 우리 거야 그러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너희 거 아니야. 이거는 공해야 이러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능한데 이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이 방송 가지고는 안 돼요. 일방 방송 가지고는. 자, 여기 보세요. 베트남,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보면은 중국과 대만의 그 중간 해역이 있죠. 서쪽을 보세요. 지금 무역은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베트남 쪽으로 가서 홍콩 쪽으로 가서 중국과 대만의 중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와요. 해상 운송로죠.
우리나라 무역 운송이 99%가 전부 다 해상 운송이에요. 어? 태평양을 건너서 저기 미국 애들 거는 우리로 오고, 그죠? 그런데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란, 중동은 다 이쪽 거치죠. 말레이시아 이거 무슨 해협이죠? 말레카 해협인가? 말레이시아 해협으로서 대만, 베트남, 홍콩,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대만 사이를 통해서 오죠. 이 운송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놈들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걸 끊어버리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대만 침공함과 동시에 이 무역 운송로는 끊어지며 한국은 대단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운송 90%, 그 태평양 미국에서 넘어오는 거 빼고 80%가 우리는 무역국이면서 고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 수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친중은 하면 안 돼. 그냥 불가금만 하면 되는데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극할 필요.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대만 분쟁이 나오고 일촉즉발의 미중 충돌이 들어가고 있죠. 군사적인 충돌이. 외교전이 아니죠. 이거는 벌써 결정됐으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보면은 중국의 목적은 이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빨간 선. 이게 중국의 공해라 주장하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대만만 먹으면은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까지 자기 거로 먹으면은 무역 운송로를 베트남 말레카 반도에서 베트남, 홍콩, 대만 해협을 지나서 오는 걸 끊어버리겠다는 건데 이게 목적이 아니죠. 얘네들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필리핀 저쪽까지, 필리핀 동쪽까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남쪽까지, 이까지 다 먹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반분하겠다는 소리죠. 중국 애들은. 그죠? 여기 가면은 괌이나 미국령 괌까지도 포함된다고. 그걸 다 먹겠다는 소리예요. 그래, 이게 위기다. 얼치기들이 그러는데, 아니, 미국이 미쳤어? 괌까지 먹히는데 미국이 여기서 전쟁을 불사하지? 그죠? 중국의 전략은 괌을 포함한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다 먹겠다는 거야. 옛날에 일본이 동남아 전쟁해가지고 세계대전 다 먹었듯이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일본 애들하고 특히 미국이 억셉트를 할 리가 없죠. 자기 영토가 들어가 있는데 괌 같은 게. 그죠? 그러면은 결정적인 게 뭐예요?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국은 수송로를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 빨간 선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영해로 이렇게 되면은 무역 운송비가 시간도 몇 배가 늘어나고 무역 운송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그럼 거기서 최고로 타격을 받을 게 누구죠? 대한민국이에요. 왜?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섬이라고, 섬. 사방으로 갇힌 섬이고 진입로가 없는 섬이에요. 미국에서 물건을 때려주고 지원을 할 때 일본이 먼저고, 일본이 막고 있고, 북쪽으로는 북중러가 막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서 과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한국을 지원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지들 살기가 문제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남쪽은 북, 중, 러, 일본에 갇힌 섬이라는 것이에요. 섬이라는 거. 숨통이 줘야 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고TV가.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제일 피해보는 게 한국이지. 대만이야 솔직히. 중국 영토에 가도 지금 홍콩 인권 문제로 지금 문제가 많지만은 홍콩도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아직도 하고 있고, 대만 놈들이야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중국 놈들이 대만에 지금 갖고 있는 건 중소기업하고 TSMC 반도체인데 그거를 망쳐버리겠어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역 운송로 끊어져.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또 자원 없어. 그죠? 또 중국이 지금 반도체라는 게, 성장하려다 요번에 완전히 미국한테 당했지만은 대만을 흡수함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은 반도체 자립이 가능하게 되죠. 그럼 한국은만 손해보고, 그죠? 또 한국은 우리 일상생활 필수품이나 또는 자원이나 석유, 가스 이런 거,
그죠? 그 무역 운송로가 이만큼 돌아오면은 그 대탁이야, 대탁이야. 그 다음에 또 일반 그 희토류, 희귀광물 같은 것도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에 너무 경도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고 한미 동맹을 외치잖아요. 동맹은 동맹으로 끝나고 혈맹은 혈맹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다 갖다 주고 우리의 기술 입국 자리까지 미국이 그럼 너희 우리가 기술 협약을 해가지고 선진화된 표준 계약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우리 다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그걸 믿는 지도자 대통령이란 놈이 어딨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국제 정세고 미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다 갖다 놓고 전기차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모든 그 미래 기술을 딱 세팅 끝나면은 한국을 그만둘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쪼그라들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국제의 냉철한 냉혈이니까 냉혈한 그 정세니까 응? 너무 경도하고 그냥 다 갖다 바치고 온 거야. 응? 그럼 일본은 미국에 틈타가지고 일본은 우리의 옛날의 부흥을 찾자고 덤벼들고 있고 그럼 한국이 얻는 게 뭘까? 과연 일본하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반도체 표준 협약, 미래 기술을 협력하러 할까요? 중국 맞는다는 미명하에? 그럼 일본과 미국이 다 이제 세팅이 끝나고 부흥이 다 되면은 한국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일본한테 확실히 붙어서 중국하고 대치되는 관계로 간다. 러시아하고. 러시아를 왜 건드려? 나 이해가 안 가. 응? 이념적으로도 건드릴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확실히 경제적인 대치 관계로 간다. 만약에 그래서 핵무기가 나오는데 핵무기 문제가 아니 우리가 그 잠재적 포텐셜하게 우리도 언젠가는 핵을 개발할 수 있다. 미국 너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압박을 하고 예속을 시키고 있으니 좋은 말이 협력이지 동맹이지 예속을 시키고 있으니 너희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핵 위협이고 우리가 자주 국방이 안 되니까 너희가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아시죠? 그럼 우리는 핵무기라도 있어야 되겠다. 여차하면 우리 핵무기 개발하겠다. 1년이 안 가고 3개월이면 끝나. 그거 압박적인 수단은 우린 갖고 있어야 돼. 그걸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한미 협력, 동맹 강화, 사실상 핵공유, 한일 동맹이 업그레이드, 그건 항상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자존이 필요한, 그죠? 자립이 필요한 기술 동맹에 의해서 미국에 예속됐다는 느낌을 고고티브에는 자꾸 받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5년 후에 미국이 다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거야? 북한이 또 길어지네. 북한이 핵을 남한 상공에 떨어뜨릴 때, 거기만 딱 떨어뜨릴 거예요? 북한 그놈들은 그렇게 할지 중국과 상의하고 중국은 말리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승인할 수는 없을 거고, 그놈들 항상 자기들이 이거, 덩거리 외교를 하는 놈이니까, 동시에 쏘겠죠? 미국하고 한국에. 그죠? 최소한 괌, 하와이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 보호할 거예요? 자기들부터 살려 그러죠?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모두 이게 미국 일곱 패권주의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핵 문제는 우리가 포텐셜한 게 우리가 언제든지 성질 부릴 거로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경제 재편 과정이 유럽과 일본과 미국과 한국 중간에 끼어 있고 대만 중간에 끼어 있고 중국이 있는데 물론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붙는 건 맞죠. 그러나 중국을 건드려면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미국하고 싸우든 말든 왜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윤석열이 거칠고 투박하고 단순 직선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지 저는 그것이 되게 불만이라는 소리죠.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